안녕하세요. 금봉 교수입니다. 벌써 13주차 1강을 시작했습니다. 한 줄 잘 보내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13주 끝나면 14주 하면 이제 강의 다 들은 거예요. 15주차 이제 시험 보시려면 한 학기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또 잠깐 지나가면 빛나는 또 졸업장을 받게 되죠? 일단 모두들 축하합니다.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어, 13주차, 1강은 장애인 복지 핵심 이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은, 장애와 고령화. 장애와 고령화. 어, 이거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 이슈 가운데 장애와 가족 여성 장애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와 고령화에 있어서 고령화된 장애인들의 노화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고 장애 아동과 어, 장애 아동과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생애 주기에 따른 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차별로 인한 어려움과 결혼과 모성 보호 인권 문제 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념, 고령화된 장애 노인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노인과 장애의 개념이 중첩되어 있는 장애를 지닌 노인에 대한 개념은 노인과 장애에 대한 각각의 개념, 정의와 어려움으로 인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이는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인데 고령화된 장애는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른 경우에 반면 노화에 따른 장애는 노년기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장애 발생 시기라고 하지만 전자의 경우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 선천적으로 장애와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척추 손상 등 기체 장애를 비롯해 후천적 장애 모두를 장애의 원인 및 유형으로 간주한다. 후자의 경우 관절염, 고혈압, 당뇨, 중풍
뇌, 뇌혈관 질환, 치매 등 각종 노인성 만성 질환과 노년기의 발생과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등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게 노화 혹은 노년기에 좀 더 초점을 둔 원인과 유형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PPT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른 경우가 있고, 뇌변경 장애, 지적장애 등 선천적으로 장애와 사고 질환으로 인한 척추 손상 등 지체 장애를 비롯 후천적으로 장애를 모두 장애의 원인 및 유형으로 간주한다. 노화에 따른 장애인, 노년기의 인장애, 노년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관절염, 고혈압, 당뇨, 중풍, 뇌혈관 질환, 치매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과 노년기에 발생한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등이다. 상대적으로 좁게 노화 혹은 노년기에 좀 더 초점을 둔 원인과 유형을 강조한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전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이 49.9%로 가장 높았고 50에서 64세 28.7% 다음으로 높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인 중 고령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며 2017년 조사에서 65세 이상이 46.6%에 비해 3.3%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 청각장애 76.9% 가장 높았고 장루, 요루장애 71.1%, 호흡기장애가 68.5%, 시각장애 55.55%, 지체장애 53%, 뇌변 변장 장애 51.1%, 심장장애 45%, 신장장애 3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중염, 기존의 장애 상태로 인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 더하여 노화로 인한 제 측면의 변화가 중첩되어 나타나기에 장애인 개인이 갖는 어려움인 정도가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기 노화의 경험. 장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일반인의 경우보다 이런 시기에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신체 기능, 사회 심리적인 변화, 변화를 의미한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기존의 장애 조건과 노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2, 3배 높아지고 이는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장애 상대로 살아오다가 만성질환, 사고 및 자연적 노화 과정의 원인으로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을 의미한다. 대체로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노화에 수반되는 신체적, 사회적 역할 변화와 함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라는 급격한 변화의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장애의 원인이 되는 노인성, 만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건강 상태와 일상 생활 수행 능력에서의 장애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 인구 중 약 80%가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매우 높은데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2%이면 치매 전 단계인 정도인 장애 유병률 60세 이상 노인 20.2%, 65세 이상은 22.6%에 달해 60세 이상 노인의 5명 중 1명이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 그리고 복합 만성 질환을 앓는 65세 이상 노인 3만 138명을 대상으로 2011년에서 17년
가지 우울증, 유병이음을 분석한 결과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우울증을 가질 위험이 1.2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복합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 복합 만성 질환 아니 없는 노인보다 남성은 2.11배, 여성은 1.9배, 9배로 남성 노인이 우울증 위험이 더 높았다. 복합 만성 질환 수가 많이 질수록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의 우울증 위험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 연령대가 낮은 초기 노인 65세에서 69세일수록 복합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기준 집단에 비해 우울증을 가질 위험이 남성은 2.6배, 여성은 2.3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노화에 따른 장애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요양과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의 장애로 인한 우울감, 정대와 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저하 등 심리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이다. 더구나 건강의 악화와 적절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이용 접근의 어려움으로 중증 장애의 진전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실천적 접근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노인 전문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노화에 따른 장애인이 도움을 받거나 가족들이 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는 가족원의 감소, 2차 부양 부담자와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족의 보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재가 서비스, 미비 등 때문이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화에 따른 장애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용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높은 만성질환,
율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장애 이로 인한 우울감, 정대, 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저하 등 심리학적 문제가 심각한 상이다. 우리나라에는 노인 전문 병원이나 요양시설 수요비에 부족하여 노화에 따른 장애인 도움이 받거나 가족들이 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가족의 감소, 2차 부양 부담자의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족의 보호, 생리학적 요인, 질병은 노년기 장애의 중요한 생리학적 요인이며 여러 연구에서 장애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률은 65세 이후에 크게 증가하여 만성질환은 전체 평균에 비해 질병에 따라 2.7배 정도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 노인은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데는 어느 이는 일상생활 활동 장애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경희의 조사에서 밝혀진 가장 흔한 노인의 만성질환 5위 가운데 관절염, 고혈압, 신경통 3대 성인병이 뇌혈관 질환, 암, 심장병, 그밖에 당뇨, 동맥경화, 백내장 등 시각과 청각 문제가 노년기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동. 버브루게와 제테에 의하면 건강행동은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 외적 요인으로 흡연, 음주, 규칙적인 식사, 운동 여부 등을 포함한다. 건강 관련 행동 또는 건강을 항상 하는 생활 양식은 노년기에 생산적이고 독립적 삶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만성애가 없는 노인들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으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이 노년기 만성질환과 장애 발생해서 건강에 해로운 행동 및 생활 습관이 발견되었으면 90% 이상의 치명적인 뇌졸중, 발작, 심장마비가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의해서 예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심리사회적 요인. 노년기 장애는 다차원적 과정으로 생리학적 건강은 노년기에 쇠퇴하지만 심리학적 자원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면서 장애를 막기 위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 심리사회적 요인이 장애의 고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러한 영향력은 생리학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에는 유지되므로 질병만으로는 장애를 설명할 수 없다. 노년기 장애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심리 사회적 요인은 우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배감 등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사회학적 특징. 음.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 일상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연령은 노년기의 고령으로 갈수록 장애 발병률이 더 높다. 성별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일상생활 활동에서 덜 의존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제한된 경제적, 지원을 가진 노인들일수록 높은 비율의 장애, 사망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수입은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건강 문제, 방법의 이용을 결정하면 이는 장애로부터의 회복이나 장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째, 장애 노인의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가 필요. 고령화된 장애인의 세부적인 현황과 욕구 등에 관한 전국적인 기초 자료가 없기에 연령을 기준으로 조기 노화의 장애 특성을 감안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둘째, 장애 예방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의 도입이 요구 1차적인 장애 예방과 장애 분류에 따른 접근도 중요하지만 2차 장애 예방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2차 장애의 경우 조기 노화와 이중 위험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인구 사회적 특징. 노년기에 고령으로 갈수록 장애 발생률이 더 높다. 성별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일상생활 활동에서 덜 의존적이라는 것을 밝혀졌다. 제한된 경제적 지원을 가진 노인들일수록 높은 비율의 장애 사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수입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와 건강 문제 예방 방법의
이용을, 어, 13주차, 시간이 엄청 빠른 13주차,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